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개들이 귀신 본다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땐 아무도 없는데 허공을 보고 짖는다거나, 내가 볼 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겁을 먹고 웅크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저도 18년을, 절대 욕 아니고요, 18년을 같이 한 재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렇게 보낸 아이였는데, 어쨌든 그 아이랑 밤낚시도 자주 다녔단 말이죠. 한 번은 밤낚시를 마치고 새벽 3시 거진 다 돼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땐 개발하기 전이라 아파트들도 없고 그 시간이면 차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둘이만 걷는 거예요, 그 다리를. 그런데 그날 이게 잊혀지지도 않는 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는 길 건너편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는 길 건너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가져오래도 안 가요. 그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는데, 참고로 얘가 슈나우저인데 엄청 순하거든요. 아는 분들은 절대 슈나 같지 않다고, 다른 작은 녀석들이 와서 시비 걸어도 그냥 상관도 안 하고 사람 보고 짖지도 않고. 여튼 그런 아이가 낮게 으르렁거려서 저도 그쪽을 봤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재롱아? 그랬죠. 그랬더니 그 동시에 그 동네가 떠나갈 듯이 짖는데, 재롱이랑 같이 한 18년 동안 재롱이가 그렇게 짖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소름이 확 올라오고 한기가 확 느껴지는데, 평소에 느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진짜 홍천에서 경험했을 때보다 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귀신골이었어요. 참고로 전 그때 거기가 귀신골인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이번 이야기도 평범하지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호롱둥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호롱둥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호롱둥불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때 당시 2층으로 된 개인주택에 살았고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1층에서 동생하고 생활하고, 부모님은 2층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딱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있었고, 녀석은 흔히 말하는 바둑인데 녀석이 정말 기특하고 신기했던 게요, 가게 다녀오면서 입에 봉투를 물려주면요, 집까지 물고 오면서 누가 달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저 가족만 알고 엄청 가족들이 사랑하는 녀석이었죠. 그 녀석 이름은 딱지. 녀석과의 첫 만남은 좀 특별했어요. 운명 같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있다가 밤늦게 집에 오는데, 그때 늦게 올 일도 없었고 그쪽 길은 평소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도서관에 좀 더 있고 싶었고, 이상하게 평소 다니지 않던 그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좀 어쨌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에 이끌려서 그랬던 것 같은. 그리고 비도 엄청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쪽 길로 가면은 돌아서 가는 길이라 더 그쪽으로는 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좀 그래요. 어쨌든 그쪽 길로 가다 보니까 바둑이 한 마리가 그 골목 안쪽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얘가 거의 한 100m 정도를 따라오네. 멈춰서 뒤돌아보면 다른 곳 쳐다보고, 자기는 안 따라왔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얘도 다시 또 따라서 걷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했더니 또 정이 들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 비라도 피하게 해주자 그러고 싶어서 집에 데리고 가게 된 건데, 부모님께서도 보시고 부모님도 잘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키우자고. 그래서 다음날 동물병원 데리고 갔더니 2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큰 병도 없다 그러고. 그래, 애가 짖지도 않고 애기도 얼마나 많은지 저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놀러 오시는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딱지가 식구가 된 뒤 몇 해 지난 어느 날, 동생은 군복무 중이라 1층에 저 혼자 생활할 때였거든요. 비가 엄청 내리던 밤이었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답답하고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그 거실 소파에서 잤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옆에서 같이 자던 짝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쪽을 보면서 엄청 짖는 거예요. 진짜 딱지가 집에 온 뒤에 그렇게 짖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문 쪽을 봤더니 누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늦은 시간에 비도 오는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누구세요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땐 알아들을 수 있게 들리는데 나야 작은 아빠.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는 배다른 동생이 있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새장가를 들고 아버지께 좀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군 제대와 동시에 독립을 하셨고 그 뒤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왕래가 없으셨대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말이 형제지 엄청 그게 서먹서먹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아버지가 그 늦은 시간 그것도 비가 엄청 내리는데 찾아왔으니 뭔가 싶었죠. 그래서 급하게 문을 열어드리려고 일어서는데 딱지가 그때도 계속 짖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작은아버지가 오셨다고 큰 소리로 알리고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이 계신 2층을 보면서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드렸었죠. 작은아버지 오셨다고.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런 제게 됐다고 저만 봤으면 됐다면서 무슨 면목으로 형님을 보겠냐면서 저희 아버지죠? 형님을 볼 수 있겠냐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시던 일이 잘 안 되셔서 오신 건가 하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밤에 오셨나 싶어서 그리고 부모님은 왜 안 내려오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부르는데 딱지가 작은아버지를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집에 누구 와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인데.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그런 딱지를 슬쩍 보시더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면서 형님을 뵙고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다면서 아버지께 다녀갔다고 전해드리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시면서 딱지를 보시더니 그럼 참 영리하다고 잘 키우라고 이게 복덩어리구나 그러세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께 문 열어드리고 배웅차 따라 나서려는데요. 그때 딱지가 엄청 짖는 거예요. 진짜 그때까지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짖는 거.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에 동시에 작은아버지 눈치를 살피면서 죄송하니까 딱지를 안으려는데 그때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서 일어나라고. 그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눈이 떠졌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실이고 계속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 그리고 아버지가 앞에 서 계시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뒤돌아서서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뒤돌아서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하시는 말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때 딱지를 보니까요. 문 입구에서 문을 가로막고 서 있듯이 딱 버티고 서서 말이죠. 밖을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지가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감은 오더라고요. 호롱동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때 딱지는 정말 사람은 느끼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뭔가를 보고 느꼈던 걸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그다음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